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한 주간에 가장 화제가 됐던 분야는 역시 사회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수능입니다. 아, 역시 수능은 네, 그건 그렇죠.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특히나 수험생분들은 계속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의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라는 걸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사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시험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네. 사람도 힘들고 관리도 힘든데 이의제기가 한 600여 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의제기였는지 좀 봤더니 예를 들면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듣기 평가 관련 내용이라고 해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이게 번호 순서대로 듣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번 다음에 4번 듣기 평가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6번 다음에 갑자기 3번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번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잘못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수험생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다시 재생은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수험생들이 이거 6번이네 이러고 이제 찾아서 했었다는 건데요. 예. 이런 이제 이의 제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60여 건 정도의 이의 제기가 들어온 곳에서는 음질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굳이 이게 CD 원본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송출에 문제가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봐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게 영어 23번 문제가 있는데 예. 영어 문제 풀어보시면 알죠.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문이 한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았다. 라고 한 게 또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그 특정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이거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지 참고서는 항상 모두 다 확인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개인 강사가 제작하고 강의하는 문제까지는 좀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사회탐구 영역이나 뭐 동아시아사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에 실제로 평가원에서 생명과학 2에 대해서 출제 오류 논란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있었고 맞아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후폭풍까지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 출제 기간을 3일 더 늘리고 검토위원도 증언하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약간 이의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29일까지 어쨌든 확인하고 최종 정답 확정 발표를 29일 화요일 날 5시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영어 듣기 평가 네네. 뒤죽박죽으로 문제 나온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피해를 봤다라거나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또 운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떤 식으로 평가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앞뒤가 연결되는 질문이었는데 그걸 앞뒤를 뒤바꿨다 그러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될 수 그거는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가 그 정도까지 시끄럽지 않은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는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시험 보러 혹시 어떤 시험이든 들어가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앞에 분이 뭐 다리를 떤다거나 갑자기 뭐 생리적 현상이 계속 나와서 뭐 가스가 계속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렇게 보면 특히 그 친구들에게는 인생이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중요한 시험인데 네. 이 시험에 갑자기 평상시에 잘 볼 수 없었던 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수험생이 나와서 SNS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네. 실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 식이었냐면 모히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성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꼭 뭐라고 하지 뾰족뾰족한 어떤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뒤에 이렇게 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사진으로 보더라도 잘못하면 뒤에 사람 찔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SNS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 주인공이 한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게
이게 수험생이 특별하게 노려서 그때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라 예. 원래 자기 평소의 헤어스타일이었다. 근데 오히려 수능 보러 갈 때 긴장하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자기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수능이라고 또 뭐 머리를 내린다거나 뭐 이러면은 본인이 더 긴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뒷사람이나 예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두피로 몇 센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기침을 하거나 아까처럼 다리 떠는 이런 것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 댓글들에서는 시험지만 봐도 모자를 판인데 이거 이런 걸로 핑계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좀 다양한 감론을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능날 두발하고 복장 규정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한데 고소하고 싶다라고도 얘기 나온 게 있어서 변호사 검토를 해보니까 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사실 힘들고 민사소송도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TV를 틀고 계실 것 같은데 월드컵 관련 주제입니다. 개막식 최고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BTS의 정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한국 가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 지역에서 그리고 겨울에 열렸던 이 카타르 월드컵 어떻게 보면 개막식의 무대에 올라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것이죠. 예. 노래가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정국 씨가 나와서 드리머스라고 하는 공식 사운드 트랙을 라이브로 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1위를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다음에 이제 개막전이 이어졌잖아요. 하지만 개막전에서는 개최국적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겼죠. 네. 근데 최초로 지금까지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 기록을 깨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후반 종료까지 지나갈 때 전반에 좀 어느 정도 승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월드컵이고 본인 그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나라에서 하는 건데도 홈 구장에 있었던 많은 관중들이 후반 20분도 안 돼가지고 많이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횡해지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카타르 자체가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논란이 있기도 했고 그 외에 또 뭐 역사상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월드컵이다라고 하면서 BBC에서는 개막식을 2분만 틀어주는 뭐 이런 일들까지 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자국민 수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하는 것도 네.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일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오히려 전체 인구는 한 300만 명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거의 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자, 3위 주제는 뭐죠? 네, 3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 IT 과학 분야고요. 키워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지스타 2022라고 하는 국내 최대 게임쇼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스타라고 하는 게임쇼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펼쳐져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4일 동안 18만 4천여 명이 오프라인에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예. 온라인으로도 약 97만 명 정도가 이 지스타를 즐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양한 K 콘텐츠 뭐 수출한다고 하지만 게임만큼 또 효자 종목이 없거든요. 해외에 수출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최대 부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백스코 전체, 그러니까 1전 시장만 쓴 게 아니라 2전 시장 3층까지 다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흥행과 재미, 소통 다 잡았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일부 있었던 쇼였다. 근데 볼 수 있을 것 게임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임쇼 같은 경우는요. 어떤 방식이냐면 실제로 자신들의 게임들을 신작 게임들을 먼저 소개하거나 거기서 예.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실제 가면 게임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의 거래들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게임 캐릭터들을 코스프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파티처럼 즐길 수 있는 쇼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군요. 그렇죠. 게임쇼는 또 어떻게 하나? 그냥 게임 보여주기만 하는 건가? 그렇죠. 나중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키워드가 있는데 IT에서 예. 트위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19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결국 복구했습니다.
네. 머스크가 복구해 준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그 전날에 갑자기 본인의 그 트위터 계정에 설문조사를 올려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계정을 복구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계정을 복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설문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1.8%가 계정 복구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구해주겠다라면서 복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가 마침내 제정신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이제 평을 냈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돼서 팔로워가 늘어나는데 실제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가 막히니까 본인이 함께 만든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SN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걱정 마라. 트위터 계정이 있더라도 내가 트위터 계정에서 활동 안 하고 그냥 원래 만든 SNS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에는 선거운동 본격화되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계정 폐쇄할 때 여론조사로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열어줄 땐 여론조사를 하는지 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이승기 씨입니다. 이승기 씨가 최근에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 씨가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로 갈등 문제를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건데 2004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이승기 씨가 음원과 관련된 수익을 한 번도 정산받지 못했다. 라는 이제 보도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승기 씨가 이제 본인의 소속사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함께 문제가 된 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논란인데요. 한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승기 씨가 예를 들면 음원 정산에 대해서 소속사 임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속사에서는 네가 마이너스 가수다. 그러니까 음원을 통해서는 돈을 못 번다. 그리고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 팬들이 앨범을 안 산다 등의 대답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다른 활동으로는 돈을 버는데 이러한 음원으로는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노예 계약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이제 이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든 책임지고 정확한 확인하겠다. 내용 증명 받고 있고 쌍방 간의 오해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던 상식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당황스럽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생활 분야에 또다시 수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수능 특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능이 있으면 수능 다음에 뭔가 수험표를 갖고 할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른바 이제 산업계에서 수능 특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수능 특수가 거의 안 보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단은 수능 응시자 수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2000년에 86만 8천 명인 게 이번에 50만 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인원 자체도 줄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나 또 아픈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수능 특수가 예년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유일하게 수능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SNS에 나오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수능 끝나고 나서 나오는 급상승되는 연관어인데요. 바로 쌍꺼풀, 쌍수, 피부과, 라식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